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관련해 울산시가 신청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입니다. 이런 울산에 마침내 도시철도 1호선 트램 노선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이 마지막 관문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줄여서 대광이라고 부르는 이 위원회는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총괄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동안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은 지난 2004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놓고도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다가 여건 변화에 따라 다시 사업이 재개되는 등 적잖은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울산시가 수립한 도시철도망 트램 노선 구축 계획은 전체 4개 노선에 총 연장 47.61km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길이 10.85km, 정거장 15개소의 노선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무가선 수소 전기 트램이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울산시는 3월 중 설계와 시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와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아마 3월 중에 입찰 공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합니다. 사업비는 총 3,814억 원으로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주요 가로인 삼산로와 문수로, 대학로의 도로 중앙에 복선 트램 선로를 설치하고 차량 9대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10분, 기타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트램 1구간 중 걸림돌인 공업탑 이전 문제는 아직 이전 장소와 방식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이 어제 종합이노베이션센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기부자인 이상현 KCC 정보통신 부회장과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울산 스타트업 허브는 울산시가 지난해 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종합이노베이션센터 4층에서 6층에 걸쳐 조성됐으며 새싹 기업과 지원기관 등이 입주해 활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46개 기업과 투자사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하반기부터 정식 입주 기업을 모집할 예정으로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전담기관인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맡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입주 공간과 맞춤형 교육 그리고 기업 간 네트워킹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울산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허브도 생기고 또 코딩 교육 공간도 생기고 밑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도 생겨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이 스타트업 허브를 통해서 울산시의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라고.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어제 종합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청년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위해 추진해온 관련 사업들이 거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진행이 주춤해진 상황에서 특히 이번 울산 스타트업 허브의 개소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울산 스타트업 허브 개소는 울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창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첫 지방시대 위원회 정기회를 갖고
올해 울산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어제 의결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에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특구의 본격적인 추진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2028년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등 모두 229개 세부 사업이 담겼으며 추진 사업비는 총 7,387억 원에 달합니다. 또 올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안에는 주력 산업 인재 양성과 수소 경제권 구축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에 따른 50개 세부 과제가 담겼으며 총 7,4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개인정보 과다 수집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생성형 AI 딥시크를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국정원과 행안부가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함에 따라 지난 6일 울산시와 중구 북구를 시작으로 울산시 공공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대해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기타 챗 GPT를 포함한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안전성 여부 등 관련 유관기관과 검토 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동구청이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2주 정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동구 지역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뒤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신청은 매월 5일까지 사내협력사 협의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1학년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가해교사는 지난해 12월에 6개월간의 질병휴직에 들어갔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함께 21일 만에 복직했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에서도 이 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걸로 나타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저녁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여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학 중 학교 돌봄 교실이 끝나고 학교를 나오다 참변을 당한 겁니다. 학부모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너무 어처구니 없고요. 이게 정말 학교가 안전한가? 라는 고민을 학부모들이 갑자기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우울증을 앓던 가해교사는 지난해 12월 6개월간의 질병휴직에 들어갔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함께 21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선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전시 교육청은 이를 열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역시도 지난 2006년 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된 이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걸로 나타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지속적 장기적으로 불가능하여 그러니까 법령상의 병가라든지 휴직 제도로 모두 활용하고도 이분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교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그런 심의가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가안전 도우미와 돌봄교실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 현황을 파악해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휴직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교사의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데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병가 사유를 물어볼 수 없게 돼 있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모두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학기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지난주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인 15일 오후 2시에는 중구 성남동 강변 공영주차장 옆 둔치에서 열립니다.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울산본부와 울산사회 시민단체 연합회,
울산 ESG 실천본부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울산 집회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온 윤상현, 김민전 국회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부 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최대 10,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집회 열기가 울산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최근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4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판결을 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면서 검찰은 상고로 끝이 아니라 몸통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 불편에 대해 울산시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동구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6.4%가 버스 배차 간격 증가 문제를, 전체의 31%는 기존 버스 노선 폐지와 단축을 문제점으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울산시는 주민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대학교 연구팀이 나노미터 크기의 2차원 자성체에서 자기 저항을 30배 이상 조절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울산대 김상훈 교수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카이스트, 연세대와 성균관대 연구팀과 함께 2차원 자성체에 전류를 흘리는 방식으로 자기 저항을 30배 이상 조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초저전력, 초고속 전자소자 개발을 포함해 반도체와 에너지,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조혈모 세포이식센터가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이식 건수 1,000건을 달성했습니다. 울산대병원 조혈모 세포이식센터는 매년 영남권에서 가장 높은 이식 건수를 기록하며 지난해엔 100건의 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에게 이식해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 울산대병원의 최근 5년간 조혈모 세포 이식 후 3개월 생존율은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울산을 찾은 방문객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등 주요 관광지가 인기를 끌면서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관광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대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길을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걷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옷으로 갈아입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추억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평지에 있는데 산길에 온 것 같고 매 계절마다 정원을 다르게 꾸며서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놀러 오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유료 관광객만 1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 주요 관광지가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울산을 방문한 누적 방문객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누적 방문객은 약 1,200만 명. 전년 대비 50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태화강 심리대숲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찾은 방문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누적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울산은 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체험형 즐길거리를 새롭게 만들고 체리원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울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도약 중인 울산. 오는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G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의 지난해 공약 이행률이 목표를 웃돈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시민공약관리위원회의 교육감 공약 이행 최종 평가 결과 지난해 공약 이행률이 117.2%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사업 53개 중 13개 사업이 이미 완료됐고 40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걸로 나타났으며 임기 내 최종 목표 대비 공약 이행률은 78.8%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민생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농민과 축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농축산업은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청이 노후된 목욕탕 굴뚝의 해체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목욕탕 노후 굴뚝 27개로 해체 공사와 감리 비용의 80%를 지원받습니다. 희망 대상자는 어제부터 중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북구청이 공영도시 텃밭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북구청은 주민들에게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송정동과 시래동 두 곳에 공영도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말 개장 예정인 백아흔 4구획을 분양하기로 하고 오는 17일과 18일 북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추첨을 통해 분양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주민은 3만 원을 납부하면 3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